안녕하세요, 얼데리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출시된 신형 골프 8.5세대 리뷰를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좀 수많은 리뷰들을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좀 디테일적인 부분들, 구매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미세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구매자 관점의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페이스리프트된 골프를 정말 세세하게 그리고 미세한 부분까지 다 안내를 드려볼게요. 공식 딜러가 말아주는 골프 리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차량의 크기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냐일 텐데요. 물론 실제로 차량을 보시고 체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라도 다른 차량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느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골프는 C 세그먼트에 속해요. 같은 체급에서는 1 시리즈, A 클래스, 미니 쿠퍼, 국산에서는 K3, 아반떼 정도를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의 길이 차이가 각각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골프는 소형 해치백 시장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면서도 이 모든 차량들의 기준이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3,700만 대, 국내에서만 5만 대 이상 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치백보다는 세단을 더 선호하고 소형보다는 중형을 더 선호하는데요. 왜 골프는 예외일까요? 왜 세계 3대 명차라는 얘기까지 나오는지 한번 느껴보시죠. 이번 8.5세대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한 부분은 이 전면부 디자인입니다. 총 3가지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라디에이팅 그릴과 엠블럼에 LED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부분 하나로 디자인이 눈에 확 들어온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헤드라이트의 눈매가 날카롭게 교정되었습니다. 요즘 눈매 교정이 유행하고 있는데 트렌드를 잘 따라온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하단 범퍼의 그릴 라인이 3개에서 2개로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 3가지 때문에 더 날렵한 느낌을 주네요. 헤드라이트에는 골프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매트릭스 기술이 접목된 IQ라이트가 들어가는데요. 이 매트릭스라는 기술은 야간 시에 자동적으로 상향등을 켜고 앞차와 마주오는 차를 피해서 쏘는 기술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체감하실 수 있는 옵션인데요. 그거에 더해서 다이나믹 코너링 라이트라는 기술까지 들어가 있어요. 헤드라이트의 눈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입니다. 한 번만 써도 다시는 없이 운전하기 힘든 그런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차 시동을 걸 때도 눈이 움직이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번엔 차량의 충돌 사고를 대비한 안전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이전 골프 8세대 기준으로 유로엔캡에서 별점 5개를 받았었는데요. 특히 후방 충돌 시에 목뼈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시트 포지션에 대한 충돌 테스트라든지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 어린이 동승자 보호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엔 페이스리프트니까 기존 8세대와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죠? 휠 같은 경우에는 트림별로 각각 나뉘게 되는데요. 프리미엄 트림에는 노팅엄 17인치가,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카타니아 18인치 휠이 장착됩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표에서 확인할게요.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전면 디자인처럼 후면 디자인도 더 미래적으로 바뀌었어요. 3D 컨비네이션 램프인데요. 입체적이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사각형 안에서 옆으로 우아하게 퍼집니다. 우리 뒤에 있는 차들은 예쁘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트렁크는 아쉽게도 전동식은 아니지만 이 로고를 버튼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디테일이 전 눈에 가요. 귀엽지 않나요? 자, 골프의 트렁크 용량은 381리터인데요. 스키스로는 물론이고 폴딩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모차를 넣으신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고요. 혹시라도 좀 깊이가 있는 물건을 넣으신다고 하실 때는 이 하단판을 조정해서 깊게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신다고 하면 사실 이번에 출시한 ID4도 고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이제 실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도어 트림에는 실제적으로 뭐 많이 변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이 에르고 전동 시트이거든요. 이 에르고 전동 시트라는 거는 인체 공학적으로 시트를 만들었다는 걸 뜻해요. 물론 8세대에도 적용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이 마사지 시트 플러스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사지를 지금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보고 있는데 압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자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옵션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에르고 전동 시트가 운전석에만 적용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실제적으로 조수석까지 적용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실제 조수석까지 적용이 됐었다면 제가 연 100대 정도는 네, 골프를 판매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실내를 보여드릴 텐데, 일단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핸들에서 이 왼쪽을 보시게 되면 네, 반자율 주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저희는 이제 트래블 어시스트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막히는 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신 그런 반자율 주행이고요. 디스턴스나 이렇게 속도 조절, 그리고 모드까지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위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프레스티지 트림 경우에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터치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 조금 신기한 거 보여드리면, 자, 제가 지금 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제스처만 통해서도 이렇게 불이 켜지고 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조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네, 상당히 신기한 기능이죠. 그리고 가운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요번에 12.9인치로 아주 크게 변화가 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이 화면에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볼게요. 총 30가지로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좀 이렇게 디스플레이 색상까지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할지 이 패턴까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고, 지금 뭐 내비게이션, 미디어, 뭐 전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무선 앱 커넥트를 통해서 이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거고요. 이 주차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는 저희가 360도 어라운드 뷰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 후방 카메라와 센서가 있기 때문에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파크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현재 지금 시동에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촬영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이 보조 시스템을 보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시각적으로 어떤 기능이 들어가 있는지를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레인 어시스트라든지 뭐 사이드 어시스트, 네, 이렇게 밝기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방 추돌에 관련된 프론트 어시스트, 네,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어시스트를 목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행 모드, 실제적으로는 컴포트로 이용을 하시겠지만은 네, 프런 드라이빙을 위한 스포츠 모드라든지 네, 좀 더 연비 효율성을 높인 에코 모드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설정이 가능하신 인디비주얼까지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향 조절 가능하시고요. 공조 장치 쪽인데, 실제로 보시면 색깔이 빨간색과 지금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온도 설정에서 이 빨간색은 히터를 표시하는 거고, 자체가 온도를 낮추니까 파란색으로 변환했죠. 그리고 저희 이 클리마트로닉 에어컨에서는 저희가 3존을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 좌석마다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 좌석마다 이쪽은 히터를 쓰고 이쪽은 에어컨을 쓰는, 네, 이렇게도 설정이 가능하시고, 이 에어케어라는 버튼이 있는데 말 그대로 공기청정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3존 에어컨이다 보니까 이 운전석에서 리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뒷좌석의 온도도 바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가 히팅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버튼으로도 가능하시지만은 운전하실 때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조절도 가능하시지만 이 두 개의 손가락으로 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열선 시트를 켜고 끌 수가 있어요.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토 버튼도 보통은 온도 설정을 하게 되면 이 풍량까지 같이 설정이 되는데, 저희가 풍량을 조절한 상태에서의 오토도 설정이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이 스마트 버튼을 통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좀 필요한 기능들이 있다면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터치를 이용해서 오디오 버튼이라든지 온도 조절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이 비상등은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소리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공기 이제 에어 쪽이라든지 어시스트, 그리고 파킹 메뉴까지, 그리고 주행 모드,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버튼들이 비상등 근처에 모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타입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스타트, 스탑 버튼과
파킹 버튼이 밖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Shift by Wire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기어 노브가 심플하게 변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버튼까지.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컵홀더가 있죠. 그리고 12V 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팔걸이 조절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평소에 당겨서 앉지는 않지만 뒷좌석에 누군가를 태운다고 가정하고서 제가 세팅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마만큼의 공간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지금 무릎 공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여유로운 그런 크기를 보일 수가 있고, 발도 한 절반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헤드룸 같은 경우도 지금 주먹 한 개 정도는 들어가고도 남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뒷좌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뭐 부모님이나 지인들을 데리고서 장거리를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사실 고객분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골프 런칭 전에 이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라는 이런 교육과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동급 차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미니 쿠퍼라든지 A 클래스, 뭐 1 시리즈, 이런 차종들을 직접 시승도 해보고 이렇게 뒷좌석도 체험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왜 골프를 선택하는가에서 이 뒷좌석이 정말 영향이 크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이 뒷좌석의 시트의 길이랑 높이가 저희가 실제 소파에 앉는 그런 느낌처럼 상당히 편안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동급 차종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는 작은 차량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이렇게 뒷좌석도 성인이 장거리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객님들께서 실제로 차량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지만은 좀 그건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 골프의 느낌이 어떤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실제 저속일 때의 느낌은 상당히 경쾌하고 민감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로 BMW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BMW를 사랑하고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브랜드마다의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지만은 이 골프는 정말 경쾌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특히 저속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바로 민감하게 움직여 준다는 거,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로 만족스러운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골프의 출력은 150마력의 36.5토크예요. 물론 이게 고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출력으로 좀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차량의 크기가 작고 무겁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출력만으로도 충분히 고속까지 이용하시는데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토크가 높기 때문에 쭉쭉 밟았을 때도 내가 원하는 만큼 바로바로. 그래서 이 골프의 장점은 이 작은 차량임에도 데일리로서 이용하시는데도 좋고 나름의 펀 드라이빙도 가능한 그런 밸런스가 이 골프의 장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실제적으로 이 디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장거리 유저분들이 많으실 텐데, 골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17.3km라는 복합 연비. 실제적으로 시내 주행을 하실 때는 보통 15km에서 16km 정도가 나오실 거고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보통 22km에서 24km 사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을 따졌을 때 아마 18km 정도 찍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꼭 가솔린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가솔린을 이용하시는 데는 뭐 장단점이 확실히 있죠. 어쨌든 이런 엔진에서 나오는 그런 진동과 소음이 아무래도 디젤 대비 좀 더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골프가 이 디젤 엔진으로서 계속 판매를 하는데도 수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계속 판매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이 엔진의 장점이겠죠. 디젤 엔진에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부드럽고 진동과 소음을 많이 잡은 그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디젤 엔진의 경우는 보통 이 아이들 스탑 앤 고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현 8.5세대에서는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개선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전 세대에 대비했을 때 아이들 스탑앤고에서 엔진이 들어오고 꺼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드럽고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질감 없이 사용 가능하시고, 디젤은 저속일 때, 특히 이 공회전 하는 중에 엔진의 진동과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 스탑앤고를 이용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시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골프를 찾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 작은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첫 번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 바디감이 작고 운전하기가 아주 편하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시승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든지, 특히 여성분들이 조금 작은 차를 좀 시작으로 해서 운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입장에서는 이 골프만한 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경차들도 있고 그 외에 국산차에서도 선택권이 많은데 왜 굳이 골프를 고르겠느냐라고 하신다면, 작은 차만을 원하면 사실 저일 차를 보진 않아요. 작은 차인데 안전하고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그리고 유지비나 다양한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그런 점 때문에 이 골프를 찾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실제적으로 저도 주행거리가 많은 편인데 저는 디젤을 지금 타고 있고 그 부분에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다들 이렇게 유행처럼 가솔린에 대해서 좀 호감도가 있고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지금 유류비를 따져봤을 때는 저처럼 장거리를 좀 많이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디젤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요즘은 전기차도 나와 있고 특히 하이브리드랑 디젤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매장에 오는 손님들 중에서는. 그런데도 왜 디젤을 선택을 했을까? 네, 하이브리드는 결국에는 가솔린에서 전기 모터를 더한 그런 방식이겠죠. 물론 장점은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입장에서 연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 하이브리드를 탔었어요. 니로라는 차량을 한 5년 가까이 탔고 그때도 계속 장거리 위주였고 현재도 장거리 위주로 타고 있지만은 디젤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량에는 저희가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플러스 0km에도 꺼지지 않는 그런 어시스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저희는 트래블 어시스트 모드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출퇴근길을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 막힐 때 오는 이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0km에도 꺼지지 않는 트래블 어시스트가 있는 이 골프 차량은 정말 행복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네, 실제로 제가 지금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지금 트래블 어시스트를 제가 지금 킨 상태고, 디스턴스랑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윈드실드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실제적으로 제 앞차에 지금 탑차가 있는데 이 탑차 모양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상당히 부드럽고 잘 따라갑니다.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기능이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내에서도 잘 읽고 있고요. 저는 지금 발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이 핸들에 저희는 정전식 감지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손을 올려만 놓고 있어도 예전 차량들처럼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흔들어야 되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알아서 잘 정차도 하네요. 확실히 데일리카로 타시기에는 저는 골프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정말 적당한 출력에 적당한 민감도. 그러니까 사실 골프는 저는 키워드 하나로 말씀드리면 밸런스인 것 같아요.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단점이 없다까지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은 고루고루 갖추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적으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까. 제가 이 폭스바겐 전시장에서 지금 골프를 판매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실제로 골프를 타고 계신 분들이 골프를 구매를 하세요. 참 신기하죠? 보통 다른 차들을 구매하려고 하거나 큰 차로 가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참 신기해요. 골프 유저들은 다음 골프를 삽니다. 그리고 애정도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실제로 골프만 지금 4대째 타시는 분을 봤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해외에서부터 골프를 타셨다고 해요. 유턴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 각도도 역시 차가 작다 보니까 유턴하는데도 아주 편한 거 볼 수 있고요. 이런 언덕길에서도 토크가 있다 보니까 쭉쭉 밀어줍니다. 전시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T맵이 상당히 큽니다. 12.9인치를 풀스크린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실제로
이 시승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먼저 감동을 받는 포인트는 큰 화면에 풀스크린으로 티맵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일단 합격점이 나왔어요. 이거는 물론 골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 나오는 모든 폭스바겐 차량들은 이렇게 큰 화면에서 티맵을 무선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시승을 마치고서 주차장에 왔어요. 그래서 골프 차량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는 자율 주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차됩니다. 오야, 과연 잘할 수 있을지. 여기가 상당히 좁은 것이거든요. 네. 자, 저는 지금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시는데 좀 초보이신 분들이랄까요?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자율주차를 이용해서 네,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차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자율주차까지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운전하신 지가 아직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지 않을까.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 좋아졌네요. 자율로 주차도 해주고. 자, 이렇게 골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프리미엄 트림과 프레스티지 트림에 대해서 차이점을 요약해 볼게요. 프리미엄 트림은 개별 소비세를 적용해서 3,937만원, 프레스티지는 4,318만원입니다. 옵션 차이는 IQ 라이트, 다이나믹 턴 시그널, 3존 에어컨, 헤드업 디스플레이, 휠 18인치,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파크 어시스트 플러스입니다. 약 350만원대 가격 차이에서 이 정도면 저는 무조건 프레스티지 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골프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냐면 출퇴근용으로 주행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 작은 차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좀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 아직 운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편한 차가 필요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수입차 브랜드를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구매자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과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드려 보았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할인과 프로모션은 매달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약속드리는 건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안내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그럼 문의 기다릴게요. 모든 차량의 기준이 되는 차,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차, 탈수록 기분 좋아지는 그런 차. 골프의 리뷰였습니다. 폭스바겐 얼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